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많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윤리나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이제 규범 도리를 말을 하는데, 윤리, 에틱스와 도덕, 모랄은, 많이 같이 써요. 혼용하고 있는데, 어원상으로 다른데, 어원상으로 대체로 습관 혹은 풍습의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사회 규범을 의미할 적에는 윤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개개인의 심성과 덕행을 가리킬 적에는 도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예, 요건 한번 읽어보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이 실천윤리학은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실천윤리학의 의미와 성격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의 탐구를 하는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윤리학은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윤리학은 일단 규범윤리학이 있습니다. 근데 규범윤리학은 크게 요 규범윤리학을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론윤리학과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현대에 대두된 실천윤리학, 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한 탐구를 하고 윤리 문제의 해결과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는 그 윤리학의 갈래죠. 윤리학의 종류죠. 그래서 이 도덕 원리라든지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또 도덕적으로 선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선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가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선한 행동을 하라고 권유를 받죠. 근데 인간이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심성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성품에 관해서 탐구하는 것이 규범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윤리 문제의 해결과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고 바람직한 삶과 이상적인 사회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규범윤리학에 해당되는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을 또 살펴봅시다. 이론윤리학은 말 그대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도덕적 행위에 근거가 된 도덕원리나 인간의 성품을 탐구하고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윤리학에는 보면은 윤리 사상이 많이 실천윤리학도 윤리 사상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윤리 사상이나 철학 사상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 그 다음에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그 다음에 덕윤리,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의 덕윤리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도 덕윤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상이 해당이 되고 윤리적 행위를 위한 도덕 원리를 연구한다. 자, 그 다음에 실천윤리학도 규범윤리학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실천윤리학, 도덕 원리를 토대로 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실천윤리학은. 근데 일단은 실천윤리학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도덕적으로 행동하자, 뭐 현대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 이게 아니고 현대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론윤리학에서 연구한 그런 도덕 원리들이 이론윤리학에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뭐 특히 도덕 원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의무론이라든지
아니면 공리주의라든지 이런 도덕 원리를 토대로 해서 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천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실천윤리학은 현대에 이제 많이 이제 이게 그 중요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등장했는데 응용윤리학이라고도 하고 응용윤리학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천윤리학과 이론윤리학은 규범윤리학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윤리학이라고 있어요. 메타윤리학.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논리 분석에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도덕적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람 참 선하다 이렇게 할 때 선하다. 선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을 우리한테 이런 도덕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게 왜 도덕적인 언어고 선하다가 과연 뭘 뜻하는 거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는 메타윤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 분석 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판단이 필요한 할 경우에 우리가 윤리적인 이제 판단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 3단 논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3단 논법 뭐 3단 논법은 이제 연역법이 3단 논법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을 갖다가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결과를 도출하는 거는 귀납법이죠. 그래서 3단 논법, 뭐 연역법, 귀납법,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 그죠 많이 접하게 되는데 딜레마 같은 것도 연구하고 그런 거는 또 메타윤리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학의 종류로 기술윤리학이라고 있어요. 기술윤리학. 기술윤리학 무슨 기술 엔지니어 기술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기술윤리학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어떤 내용을 기술한다고 하죠. 그거 말할 때 기술이에요.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히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기술윤리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메타윤리학에서 언어 의미와 분석을 한다고 논리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분석, 논리 분석이고 기술이랑 사실 그대로를 그냥 쫙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기술윤리학도 윤리학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천윤리학이죠.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실천윤리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실천윤리학은 특징이 뭐냐? 실천윤리학의 특징은 일단 이론윤리학과 뭐 어떤 관계일까요? 이론윤리학과 유기적 관계에 있겠죠. 이론윤리학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천윤리학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우리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 실천윤리학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론윤리학. 그래서 이론윤리학과 유기적 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이 실천윤리학입니다. 자, 유기적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실천윤리학의 특징 두 번째, 윤리 문제에 어떤 접근을 한다? 윤리적 문제에 실천적 접근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맞아요. 실천적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안락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뭐 낙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이다, 뭐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배아복제 문제 아까 내가 말했죠.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배아복제를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근거가 그거밖에 만약에 말할 수 없다. 근데 그게 과학적인 지식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배아복제가 필요한 이유는 불치병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배아복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인데 배아복제를 윤리적으로 그게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해서 안 된다고 무조건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배아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 학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학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이 윤리적 쟁점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가지 학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문이 결합돼 있는 것을 학제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학제적 접근해야 된다. 다양한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기술로 인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그냥 기술만 많이 발달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생명과학 또 뭐 있었어요 또 사회과학